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 통신 3사가 오늘부터 모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초강도의 영업정지로 통신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전략이 나올지 오늘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T부 곽보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곽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어제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자들이 모두 단독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 변화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배경과 그 과정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장장 68일에 걸쳐 진행됐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선 이 통사들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통사들이 법정보조금 27만 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 1월과 2월 일명 보조금 대란이 일었습니다. 시중에서는 무려 140만 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도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 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45일 영업정지는 지난 2000년 이래로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는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정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모두 단독 영업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 영업기간 동안 타사 가입자를 빼앗기는 모습이 출현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 영업정지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동통신사들이 단독 영업기간 동안 유치한 가입자 수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유치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는 지표인 번호 이동 기준으로 봤을 때 KT가 단독 영업기간의 승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단독 영업을 한 SK텔레콤은 하루 평균 6,300명씩 모두 14만여 명의 번호 이동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다음 주자인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8,500명씩 모두 19만여 명의 번호 이동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KT는 4월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24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1,000여 명의 타사 가입자가 KT로 이동한 겁니다. 번호 이동은 결국 경쟁사의 가입자를 데려오는 것인 만큼 영업정지 기간 시장 점유율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3월 KT의 시장 점유율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9.86%의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단독 영업을 거치면서 점유율은 30%를 회복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해온 SK텔레콤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영업정지로 인해 경쟁사의 가입자를 대거 빼앗겼는데요. 50%대가 이미 붕괴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K텔레콤의 3월 시장 점유율은 50.42%를 기록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기존 점유율 20%를 지키면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통신사별로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부터 영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빼앗긴 가입자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각 사별로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이동통신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히든카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입니다. 일명 저가폰 전략인데요. 90만 원대의 스마트폰을 법정 보조금 27만 원을 포함해서 4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평소였다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겠지만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만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가폰 전략을 구사한 사업자는 KT인데요. 단독 영업기간 동안 전용 모델인 갤럭시 S4 미니 등의 출고가를 26만 원으로 낮추는 등 모두 10개 이상의 단말기 가격을 낮췄습니다. SK텔레콤도 영업 재개를 맞이해 모두 11개 모델의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출고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피처폰 1종을 포함해 중저가 보급형 7종, 고급형 4종 등으로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자사 전용 단말 LG GX를 포함해 G2와 옵티머스 G 프로, 베가 아이언 등 4종에 대한 출고가를 11만 원에서 25만 원가량 인하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갤럭시 S4 LTE-A, 갤럭시 노트 3 등 5종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출고가 인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경우 이번 출고가 인하로 보급형 휴대폰은 대부분 구입 가격이 1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고 고급형 휴대폰도 시장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회사별로 차별화된 전략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KT의 황창규 회장이 오늘 취임 이후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KT가 최근 들어서 계속된 침체로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 펼게 되나요? 네, 황창규 회장은 오늘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속도, 용량, 연결이 폭발하는 융합형 기가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개의 미래 융합 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1등 KT와 기가토피아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가토피아란 인간과 모든 사물이 기가 인프라로 연결되고 융합 서비스를 통해 ICT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고객과 산업, 국가 모두에게 편리하고 활기찬 환경과 새로운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KT는 고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유무선이 통합된 기가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고화질 기가 TV를 연내 상용화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 계획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ICT 영역에서 3만 7천 개의 일자리와 9조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통해 창조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동통신사들이 영업 재개를 맞아 활기가 넘치는 거 느껴지는데요. 다시 또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지 않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